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날씨 오늘 더 덥잖아요. 건강 항상. 완전 여름인데요.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잘 챙기세요, 원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걱정이신 어머님의 사연을 준비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상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읽어드리죠. 제 아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런저런 제재를 가해서 어떻게든 말려봤는데 중학생이 되니 도통 말도 듣지 않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과 놀러 가라고 해도 말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요즘은 어떤 모임에 가입했는지 밤새도록 그 아이들과 채팅을 하고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고요. 요금제를 데이터가 차단되는 것으로도 해봤지만 집에 와이파이가 되는 바람에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어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좀 많이 심각하죠, 원장님? 저도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네. 최근에 한 기관에서 10대,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3,82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이제 발표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5시간 이상이 거의 20% 정도.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거든요. 네. 그 2시에서 한 3시간 정도를, 하루에 SNS를, 사용하는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19.2% 정도. 그러니까는 뭐 거의 보면 5시간, 2-3시간, 3-4시간 요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이를 SNS 접속 횟수만 해도 10회 이상이 한 60%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및 지인과 교류를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이제 나오고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네, 이 중독에 대한 그 자가 진단법 이렇게 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한다든지, 네. 예. 그리고, 그 모든 이 부분에 대한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말하기보다는 모든 거를 다 문자 메시지화 한다든지, 네. 그리고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본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에 대해서 상대방이 좋아요 이거 눌렀을 때 자기 기분이 계속 예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 걸을 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집에 갈 때 누구 만났을 때 모든 순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뭐 SNS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 부분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도 사실 이 핸드폰을 놓지를 않거든요. 네. 예.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수면장애. 한창 자라나야 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는 행위만으로도 수면 부족 가능성이 79% 정도 됩니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수면 부족도 있고 또 수면 시에도 성장 호르몬 분비에 또 이렇게 나쁘게 작용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무분별한 정보의 습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 부분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신체적인, 뭐, 이런 성장에 이제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고, 네. 그리고 또 불안이라든지 우울 증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에 의존할수록, 또 어깨 통증 호수도 많다라는 결과도 발표가 아유, 되고요. 정말 네. 문제가 많네요. 네.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제지만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네.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렇죠. 네, 들었거든요. 네, 좀 반성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머니는 지금 중학생인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랬죠. 중학교 2학년 된 자녀의 스마트폰 자제가 안 돼서 너무 걱정입니다. 이랬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집에서 아이들을 눈에 비치는 부모는 어땠는가를 또 돌아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더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유심히 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찬찬히 이제 이 많은 가정마다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 집에서도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와서도 예를 들면 엄마하고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네. 엄마는 SNS는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네. 그러니까 아이는 이 가족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부모가 이제 귀찮으니까 그 아이한테도 스마트폰을 건네주는 거예요. 예. 뭐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뭐 4살, 5살, 6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깥에서도 사실 많이 우리가 이렇게 목격할 수 있거든요. 지하철을 탔을 때 부모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앉혀가지고 스마트폰을 준다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공공 장소에 이렇게 갔는데 한 유치원생 네.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계셨는데 그 두 아이가 조용해서 어머 아이가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봤더니 스마트폰에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고 이제 현실이고 앞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방금 원장님께서 부모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사연을 보니까 데이터가 차단되는 요금제로 이렇게 바꿔봤지만 집에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거 그럼 와이파이를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시기 때문에 쉽게 못 없애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이랬을 때 방법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대화가 가능한 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같이 이제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는 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마.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가족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고는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하게끔 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를 좀 하지 않도록 이 와이파이를 우리가 이제 가족이 전부 다 아빠도 엄마도 이제 예외 없이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은 같이 저녁밥 먹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좀 늘려나가고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절대 하지 않기. 그래서 꺼놓는 거. 그리고 무음으로 해놓거나 이 소리 나지 않게끔 SNS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고 그거를 딱 제시를 하면서 이제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네. 가족이. 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아이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게 또 아이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네, 정말로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셔야죠. 네,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아이들의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예를 들면 9시 이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보지 않기 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만약에 지켜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대화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아이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우선은 학생이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이제 약속을 지켜나가는구나. 그리고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보다 항상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방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원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갔을 때, 이렇게 그 보상을 좀 해준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아이도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서서히 그러한 분위기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대인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푸는 그런 방법도 가족 안에서 네,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화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